구독, 좋아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이 네.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요. 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또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이렇게 네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지금 문제를 좀 제기를 한 건데 글쎄요. 일단 쌍방울 그리고 대장동 김용 민주연구원장 이건 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같은 경우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연루돼 있는 그런 사건인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갑자기 왜 지금 이 사건을 들고 나왔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볼 때는 뭐 물 들어갔으니까 노젓는다고 확실하게 지금 뭐 지지율이 좀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예. 힘 있을 때 검찰도 겁박하고 법원도 겁박하고 사실상 이게 최종 그 목적 예. 그거는 사실 이재명 일병을 구하는 거 아닌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딱 들었을 때는 검찰 조작 기소. 예. 그래 검찰 수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검찰이 나쁜 놈이다. 예. 악마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검찰의 그런 조작 수사에 의해서 기소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 아하, 피해자다. 그렇죠. 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그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 이게 보면 요즘에 사면 얘기 나올 때 뭐 조국 얘기하고 다 여러 사람 얘기 나오는데 예. 제가 볼 때 가장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될 사람이 이화영입니다. 예. 이화영인데 대북 왜 그렇습니까? 이화영의 변호인들이 예전에 1심, 2심 그때 재판받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이 유죄다. 맞아요.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어떤 변호의 논리로 삼아가지고 맞습니다.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예.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예, 7년 8개월. 예,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나를 사면시켜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예. 사면 관련해서 물론 사이트를 자기 뭐 SNS 그쪽에 링크도 달아놓고 막 예, 좋아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야, 너 좀 가만히 있어. 너가 자꾸 이러면 내가 난처하잖아.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놓고 못 하잖아요. 지금 또 바로 또 사면을 시켜주면 지지율에 영향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착한 척은 해야 되는데 외면은 해야 되고 그 간극이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딜레마인데 그게 뭐냐? 이거 보면 대북송금 그래 이화영 너 잘못 없는데 예. 그 악마 그 검찰 악마 같은 애들이 너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뭔가 대법원 확정 판결 났지만 이거를 뭐 뒤엎을 수 있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어. TF를 꾸렸어. 예. 그러니까 너 좀 잠자코 있어 이거예요. 그런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 김만배. 이 김만배도 대장동. 엄청난 거잖아요. 네네. 이게 뭐 한 4, 5천억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만배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김만배가 이제까지 딱 입을 함구하고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원래는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훅 날아갈 수 있었는데 네. 대법원에서 근데 대법원에서 그게 무죄가 나왔어요. 이른바 숨 쉴 수 있는 공간. 숨 쉬는 표현의 자유라는 거죠. 숨 쉴 수 있는 공간. 예.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는데 즉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거짓말을 해도 용인이 될 수 있다는 소극적 거짓말 맞습니다. 예. 진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소극적 거짓말, 적극적 거짓말이면 거짓말. 거짓말이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진짜 괴해한 진짜 희괴한 그런 논리를 만든 사람이 권순일 대법관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 사람과 누가 이렇게 짬짬이었습니까? 김만배잖아요. 네. 이른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리고 김영도 자기 측근인데 김영도 지금 2심까지 징역 5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예. 앞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너희 버텨줘야 돼.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요즘 날이 엄청 덥잖아요. 아, 엄청 그렇죠. 더우니까
아 나 교도소에서 도저히 못 버티겠어. 나 빨리 사면시켜줘. 자꾸 이런 반응이 나올까봐 네.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면을 위해서 그렇죠. 노력하고 있어. TF까지 이런 꾸렸어. 사인을 보내는군요. 예. 우리 아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TF까지 꾸렸어. 맘 바뀔까? 참아 화이팅. 네.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총선 이기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찾아갔잖아요. 예. 왜 찾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누군가 대속을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속이 뭡니까? 누구가 십자가를 졌다는 거잖아요. 죄를 대신 그렇죠. 예, 감당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화영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진짜 입 꽉 다물고 있어서 너희 배지 달고 예. 이재명 대통령도 된 거야. 이런 자부심과 이런 게 있는데 이 더운 날 나는 개고생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에어컨 있는 데서 이렇게 TF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TF를 꾸려서 대대적으로 뭔가 가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국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사실상 이 모든 세 가지 혐의 하나는 최문순 그 전 강원도지사 건이지만 예. 결국은 이재명이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이 중단되면 안 돼도 불구하고 예. 끊임없이 압박하니까 재판부가 바람 불기 전에 누워버렸잖아요. 알아서 재판을 다 연기해버리고. 그런데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민주당의 그 작태 행태를 보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공포죄 관련해서 예.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뭐냐면 무죄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유죄는 맞는데 예. 너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아야 되는데 200대를 맞을지 300대를 맞을지 이것만 매는 맞는 건 무조건 그렇죠. 결정된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유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관을 끌어내리고자 탄핵과 특검을 막 운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 그리고 사법부까지 뒤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정권은 유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려오게 되면 재판은 진행되잖아요. 그럴 때 아예 싹을 확 자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이거 공소를 취소시키는 겁니다.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소 취소를 왜 하느냐? 아, 검찰 수사 단계부터 문제다. 그런 일련의 상황,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한 빌드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댓글창에 오목님 요즘 노 USA 하면서 반미운동 좌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데 그 좌파들이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 끊을 수 있겠냐 그러셨는데 자녀들 유학은 미국으로 보내는 사람들 아니니까 못 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상무님, 문수경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결국 이재명 일병 구하기, 이재명의 모든 죄악들, 뭐 민주당의 모든 죄악들을 갖다가 없애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범죄 세탁소, 범죄 세탁 TF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세탁하는 거죠. 예, 세탁하는 건데 진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줬는데 예.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라는 건데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위인설법 법을 만들고 있고 그 국회의원의 어떤 위력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게 있어요. 나는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다. 아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예. 게 나의 과거를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싹 세탁을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큰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예전에 성남시장 시절,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당대표 시절의 여러 가지들의 문제를 세탁하거나 아니면 지금 지우려고 아주 아니, 큰 지우개. 세탁이나 지우개 뭐 다 좋은데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을 어떻게 뒤집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법이 못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예. 지금 대법원 판결도 4심제를 통해서 헌재에서 할 수 있다는 그걸 그런 소급 적용해요?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예. 원래는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에서 끝나는데 대법원 판결의 문제라 이른바 헌재 가서 4심을 해야 된다. 그런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그게 지금 통과는 안 됐죠. 예.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특검과 탄핵 관련해서 막 뒤흔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했던 게 뭐냐.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예. 그다음에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 관련해서 유죄가 나오니까 그 유죄의 근본이 되는 법조항 중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예.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냈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설법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됐는데 대법원 말고 원래 헌재하고 대법원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대등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헌재가 본인들 입장에서 인적 구성원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확 올리는 거잖아요. 헌재 밑에 대법원을 놓고 대법원에서 최종 3심제 한 거를 여기 4심제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대법원장을 지금 14명이거든요. 아, 30명으로 예, 늘려가지고 30명으로 늘린다고 그랬죠. 본인이 예. 다 임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과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법이라는 게 소급 적용은 정말 특별법 같은 거 만들어서 어렵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민주당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정치 권력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하게 검찰을 뭐 개혁을 한다는 명분으로 뭐 공중분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법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까지 그 민주당 진보 네네. 진영에서 보면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다. 예. 그럼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아, 진실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예.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그리고 저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드루킹 관련해서 대법원 확정 예. 판결됐을 때 뭐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를 찾아온다. 그런 궤변은 쏟아냈습니다. 예. 하지만 대법원을 공격하거나 아예 기소나 뭐 재판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 노골적으로 하면서 아예 법 자체를 뒤흔들고 사법부를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아니 우리가 보십시오. 선거 과정에서도 대법원장을 공격했어요. 대법원을. 예.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정상. 아니 예. 입법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법 자체에 군림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선출직이라는 그거와 법치, 사법부의 그 존중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민주당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권, 국민 주권. 그렇다면 자꾸 선출에 대한 게 지명직보다 위에 있다.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명 권력보다는 선출 권력이 위에 있다고 하지만 그게 예. 모든 거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전문 분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우리가 선출이 아니잖아요. 네네. 아니 사법의 영역을 여론조사나 아니면은 뭐 인기 투표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과거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가 처음에 이제 발효가 됐을 때 발언이 됐을 때 민주주의식으로 인민재판하다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법의 영역이라는 걸 독립시켜가지고 법에 의한 재판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법은 입법부에서 만들게끔 이렇게 서로 분리시켜놓은 게 지금 현대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과정인데 지금 그걸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라는 이른바 상권 분립이라는 예. 견제와 균형이라는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허물고 있고요. 결국 본인들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과 사법부마저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잖아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럴 때 치환하는 게 있지. 쫙, 아 이거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이다. 아니 국민의 뜻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인민재판이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장관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되게 중요해서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5개의 재판과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그거 다 알면서도 대통령 뽑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렇게 뽑아준 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에 관련된 공소나 이런 모든 재판들 아예 그냥 다 취소하는 게 그게 국민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비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예. 공약으로 걸었으면 제가 조금 양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난 재판 침대 축구 구사 안 하고 따박따박 내가 재판도 충실하게 응했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 저를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이 저를 죄를 사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출구 조사를 했습니다. 예. 방송 3사가 출구 조사를 했을 때 맞아요. 그때 5천 샘플이 넘거든요. 그때 그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돼야 되느냐 아니면 재판이 중지돼야 되느냐 했을 때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는 이 당연한 상식이 65%가 넘었고 68 정도 맞습니다. 60% 후반대였고 네네. 그리고 아니다 이거 중지해야 된다가 25%였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비율이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렇다면 정성호 의원이 말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던 그 상식, 국민들이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언론에 기사가 나오자마자 3일 후에 지명이 됩니다. 법무장관이 될 겁니다 이제.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재명이 이렇게 말하긴 힘들잖아. 그러니까 분위기를 띄워놓고 법무부 장관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명시키는 거죠. 하명. 바로 그냥 이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해가지고 이재명의 모든 범죄 혐의를 갖다 다 세탁을 하는 건데 네. 그리고 공소도 취소하고 이재명이 뭐 퇴임한 이후에도 절대로 뭐 재판정에 서는 일이 없게끔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거 결론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선거 때 그 유권자분들한테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피의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들 말 때나 재판이 중지될 수도 있고 진행될 수도 있는데 상황적으로 지금 중지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5년 뒤에 내려올까요? 내려올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를 다 본인들이 없애버리거나 모든 사람들의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없애거나 아니면 법을 통해서 없애버리거나 예. 아니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좀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다음 주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분들 이렇게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야당이 없었잖아요. 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인설법 관련해서 위인설법이 아니라 이 공소 취소하는 걸 언제 할 거냐. 저는 지방선거 확 이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따박따박 할 거고 총선 이기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저는 총통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을 못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득표율이 56을 못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참고 있는 거지. 이제 지방선거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완전 자기 맘대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